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살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임금체불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저는 어떻게 처리했고 행동했고 해결까지 했는지 그렇게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호주나 뉴질랜드로 5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시급도 세고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까 영어랑 돈 둘 다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해외 생활 로망 덕분에 뉴질랜드로 무작정 떠났긴 했었어요. 그런데 임금체불을 당하고 왔고요. 임금체불이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런 좀 어두운 주제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한국인 5분이 임금체불에 시달리셨고요. 외국인 친구들까지 하면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임금체불 안 하고 돈 제때제때 주고 계약서 다 작성하는 그런 좋은 사장을 만나는 게 정말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금체불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안 준다던가 최저시급을 준다던가 내가 일한 시간을 몰래 깎던가 혹은 맨 마지막 주급을 안 준다던가 정말 가지각색의 그런 이상한 방법들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금체불하는 고용주들의 심리를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차피 저희는 그냥 비자 끝나면은 본인들 국가로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본인들 국가로 돌아갈 때까지 돈 안 주고 뻐기자. 어차피 본인들 국가에서 못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어차피 저 같은 외노자는 영어도 현지인만큼 못하고 그 나라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임금체불을 하자. 어차피 못한다. 라고 그냥 저희를 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인터넷 서칭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임금체불 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밝히면 안 되다 보니까 업종이나 시기 등등 그런 내용들은 그냥 지금 제가 다 지어낼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본격적인 해결기 설명에 앞서 제가 어떻게 임금체불을 당했는지 말씀드리자면 그냥 갑자기 고용주가 돈이 없다고 하며 임금을 나중에 준다고 미루고 또 미뤘어요. 전형적인 수법이죠. 제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제가 한 일 첫 번째는 출근을 안 했습니다. 허락 안 받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는데도 저 단 한 번도 허락 안 받았던 적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저 돼지처럼 가게 거덜낸 줄 아는데 저 눈치 보여서 먹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말하고 돈 안 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나요?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은 계속 이렇게 쌓여 있어. 근데 내가 출근을 안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출근을 계속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임금은 더 쌓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 같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날 그냥 출근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안 한 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 상대 측에 규칙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출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점부터 블로그에 비공개로 제 감정 상태나 경제 상황 등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 일은 뭐냐? 정보들 서칭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녔던 어학원에 Student Support Team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가서 물어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임금 관련 문제가 생긴 게 이번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 번 문제가 약간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여쭤보러 갔는데 그때는 이거는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별로 너가 할 건 없어. 라고 해서 그 가게도 그만뒀어요. 저는 지금 제가 당했던 임금체불은 저번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심각한 임금체불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조언들을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똑같이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이미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인데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다니는 어학원에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포기해라 라는 그런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는 이런 태도가 임금체불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들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분이 저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서 해주신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라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려줬을 것 같아요.
직원분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하진 않지만 오클랜드 라이브러리에서 무슨 법률 조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어요. 무료로. Under the law, he has to pay you. He is supposed to give you a contract. So there's a couple of things that you need to do. 그래서 거기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청 홈페이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청에서 사건 접수하는 거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냥 내가 당한 피해 내용, 피해 금액만 써서 그냥 제출하면 끝이에요. 엄청 쉬워요. 저는 되게 일 그래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외국 일처리 느린다는 거 저 이때 경험했거든요. 며칠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노동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무료 통역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1시간을 넘도록 전화를 했는데 상담사분도 너무 친절하시고 자세한 거 정말 하나하나 다 여쭤봐 주셔서 이렇게 일이 처리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담사분이 3일 내지 5일 안에 연락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전화를 다시 했어요. 다시 또 반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사건은 이렇게 됐으면 내가 못 받은 임금은 이러하다라는 걸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3일 내지 5일을 기다리래요. 기다렸어요. 연락이 없습니다. 또 전화했어요. 계속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을 했고요. 결국 저는 뉴질랜드 노동청은 내 문제를 해결해줄 생각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방법은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대사관으로 찾아갔습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막 문의를 드린 사람들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떤 정보들을 줘야 될지. 그런데 그 한인 변호사 명단 그 종이를 주시면서 여기서 연락을 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거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받고 목록에 있는 무료 자문 한 곳과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구글링해서 찾은 무료 자문 한 곳, 총 2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못 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호사님과 사건을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선 변호사를 이용했는데 후불제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낼 돈은 0원이었어요. 후불제면 나중에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안 되나? 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승리를 확신한 저는 상대 측의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혹여나 세상이 절 억가하여 패소하더라도 법률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기로 난 뒤 사건은 정말 눈에 띄게 진전됐어요.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님과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고용주에게 정식적으로 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내용 증명 보내기. 그리고 2번째는 중재자를 끼고 양측이 합의하는 중재.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재판이 있겠죠. 보통 중재, 이 2번째 과정에서 많이들 임금체불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일단 내용증명 그 고용주한테 보냈고요. 그 고용주는 내용증명에 있는 사실들을 거부를 하셔서 중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고용주 특기가 회피거든요? 변호사님을 대동을 했는데도 회피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떠한 회피형을 봐도 전혀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살면서 이런 회피형은 처음 봐요. 그냥 계속 연락 무시하고 그러니까 중재 날짜 잡는 것도 어려웠고요. 심지어 중재 날짜도 자기 이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해서 중재 날짜를 간신히 잡았는데 그 날짜도 몇 달 뒤였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 측의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드디어 중재날이 왔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줌 미팅, 비대면 미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조정 지금 50분 전입니다. 이제 오늘 조정 절차부터 살짝 알려드리면 네. 중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안 된대요. 그냥 한마디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법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하실 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결과는 합의 안 됐습니다. 그 중재 이후에 저는 목표를 바꿨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냥 합의금 받고 빨리빨리 끝내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지만 그 중재 이후로는 이 사람 인생에 걸림돌이 되자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이 생물체는 재판까지 가는 게 답이겠구나. 재판까지 가서 빨간 줄이라도 그어야지 내 한이 풀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때부터 그냥 재판까지 가지 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니까 상대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 보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제가 싫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상대 측이 다시 중재를 하자라고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중재는 그냥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전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이 중재도 몇 달 뒤에나 잡혔어요. 뭐 첫 번째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되게 초연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2차 중재일에 현재 시각은 오전 4시 21분입니다. 제가 왜 이 새벽에 이러고 있냐면요. 이미그레이션 거를 이제 곧 해서 깨 있어요. 뉴질랜드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중계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조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조정 때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은 아니고 걱정? 왜냐면은 지금 저 빼고 다 잠시만요. 중재예요? 조정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 법률 용어보다 영어 법률 용어를 더 먼저 알게 될 줄. 고마워. 럭키 비키니.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이미 합의가 됐대요. 조정을 하지 않고. 저만 이렇게 화상통화로 조정 관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아마 저만 콕 집어서 이렇게 화상통화를 한다는 거는 제 케이스는 좀 합의를 많이 안 해줄 것 같아요. 임금 체불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임금 체불 하신 분 계셔요? 눈에 띄지 마세요. 재판까지 가도 뭐 제 그건 아니지만 제 손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손인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저 돈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조정 전에 다 합의 왔으면서 저 왜 저랑만 조정하는지 잘 모르겠어. 인신공격 좀 하자면 그 사람이 대머리였어요. 저는 이때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합의가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고영주가 보통 인간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진짜 예측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사람한테 임금체불 당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와 같은 과정을 밟았는데 그분들은 중재 전에 합의가 끝났어요. 근데 저만 안 된 거예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약간 조금 감정에 소용돌이가 쳤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재를 딱 했는데 상황이 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명백한 피해자여서 당연히 저한테 유리하게 끌려갔어야 됐는데 너무도 상황이 잘 풀리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 합의를 했어요. 어떡해요 저. 대머리 새끼. 오늘도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렴. 이 대머리야. 1차 중재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합의를 봤습니다. 네. 합의 금액은 당연히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좀 대강 말씀드리자면은 어머나, 여러분, 금액 관련 힌트도 누설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억으로 끌어서 미안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한 번에 치유될 만큼의 금액이었어요. 히읗.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질질 끌었던 저희 임금체불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정확한 정보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직접적인 도움은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내가 외국인이라고, 그냥 주위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으면은 그냥 해보세요. 제가 사실 임금체불 당한 금액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에요. 심지어 시급이 센 뉴질랜드에서는 더욱이 더 아무렇지도 않은 금액이겠죠. 다 그냥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인생 경험이라고. 뭐가 인생 경험?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는 노동자의 편을 더 많이 들어줘요. 저 말고도 다른 케이스를 제가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정말 이 말에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체불 당했다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금체불을 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는데 침묵하지 마시고 인생 경험이니 뭐다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주위 말 무시하고 내가 진짜 해보고 싶으면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뭐 이 영상을 많이 막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 보시고 혹시나 임금체불건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뉴질랜드 한이에요, 뉴질랜드.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으로는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